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약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스스로를 표현해보면 좋다. 아, 그렇군 생각하며 그럼 나에게는 어떤 것이 그 3가지에 속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정리정돈 못함이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방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쌓아놓은 옷가지들과 그 앞에 놓인 의자, 여름에 쓰던 선풍기, 한쪽 구성에 펼쳐진 텐트, 벽에 걸려있는 화이트보드, 코르크보드, 책상 위에는 메모와 노트들이 쭉 펼쳐져 있죠.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 중 반은 미처 치우지 못한 게 맞지만 나머지 반은 저의 성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획과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여러 방법을 실천해보며 느낀 것은 저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곧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뭘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거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죠. 일단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바탕화면도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리란 물건을 쓰기 쉽게 나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리정돈이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선 써야 할 물건들을 숨기는 일에 가깝다. 아, 건드지마. 이거 다 나름 규칙 있는 거라고. 제가 정리에 대해 이런 좀 수상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건 다름 아닌 폴더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폴더들 말이죠. 저의 꿈 중 하나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멋진 영화들처럼 소설처럼 만화처럼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과거를 쓰고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고 자료를 모으고 어떤 시점에서 시작할지 시나리오 작법서 등을 읽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만든 건 길고 긴 이야기가 아닌 길고 긴 폴더의 굴. 큰 청사진을 그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쓰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쓰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며 밖으로 생각이 튀었습니다. 아, 근데 타이어가 창문을 깰 정도로 세게 굴을 수가 있나? 보통 반지하는 방범창이라서 못 깰 텐데. 그렇게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만나는 순간 다시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새롭게 자료를 쌓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즉 계속 준비를 위한 준비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폴더의 굴들은 어느새 제 행동을 맡는 깊은 덫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무기력이란 책을 보면 은밀한 무기력이라는 것이 소개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험 공부만 하려고 하면 벽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무기력에 빠져들면 끝도 없이 바쁘고 노력하지만 정작 결과는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든다고 하죠.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정작 해내지 못한다. 이것이 무기력의 증상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밀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저 폴더의 굴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거슬리게 하자. 불편하고 신경 쓰이면 들여다볼 거고 그럼 하게 되겠지. 책을 읽으려면 밀리의 서치창을 먼저 켜놓기, 바탕화면에 메모장 띄워두기,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부터 거실에 놓아두기 등등 시끄러운 알람을 끄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처럼 이 너저분함이 결국 제 손을 뻗게 만들고 그렇게 저희 습관 루틴을 굴러가게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그 결과 제 바탕화면이 이렇게 되었고 또 저의 방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정리되지 않음은 제 작은 습관들을 위한 신호입니다. 결코 지저분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로 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니까요. 넷플릭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취업이 힘들자 계약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렇고 그런 로맨틱 코미디라서 2회 만에 이탈해버렸지만 어찌되었건 제목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른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도전의식과 추진력이 넘치는 모른다는 이유로 다가가는 사람이 곁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이런 저를 좀 알고 나자 어린 왕자 이야기의 주정뱅이가 마치 저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그 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시는 게 괴로워서 계속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도망치는 게 괴로워서 또 도망치고 또 그게 부끄러워서 또 도망치고 이렇게 모른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저에게 유튜브라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곰 캐릭터를 뒤집어 쓰고 말을 할 뿐이지만 누군가에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무슨 대단한 결심과 커다란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작고 초라한 이유만이 존재하죠. 그건 바로 제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든 미루기쟁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룬다. 체계적인 미루기는 이 부정적 특성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미루기쟁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정원을 가꾼다든지 연필을 깎는 식의 조금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방편이 된다면 미루기쟁이는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을 때맞춰 수행할 의욕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길고 긴 장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긴 글을 쓰려면 단편이 중요하대. 그럼 짧게 글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짧은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아무도 보지 않아서 결국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 아래 계속 딴짓을 하다 보니 어찌되었건 꾸준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제가 되어버린 거죠.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저도 모르는 새 체계적인 미루기를 하던 저에게 이 말은 나 같은 미루기쟁이도 꽤나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제 저는 주정뱅이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양반이 술을 마시면서 꼭 맛있는 술을 먹어야겠어 라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여야 해 라는 중요해 보이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적어도 당금주의 달인이라던가 안주 요리의 대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이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 어린 왕자 이야기 속 주정뱅이는 매일 취해 있습니다. 괴로워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니 또 괴롭고 그러다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게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죠. 괴롭다는 말을 반복하며 정말로 자신의 삶을 매일 술만 먹으며 지낼 수밖에 없는 괴로운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실현적 예언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늘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외쳐지고 있죠. 부족해. 너 잘할 수 있잖아. 왜 이거밖에 못해? 저의 많은 일들은 결국 누군가 끝을 내줄 때까지 계속해서 미뤄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은 정말로 진짜일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도 부족해 라는 생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 말을 전부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평범해. 적당해.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 자기 실현적 예언,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모두 믿지 않는 것,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저를 좀 더 편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딘가에서 봤던 이 말처럼 내가 온전히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